2026년 2월 8일 일본에서 총선 경과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 이 소식과 거의 동시에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죠. 일본은 지금 정말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그냥 정권이 연장됐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일본 경제의 운영체제, 그 OS 자체를 아예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고 시장은 역대급 랠리라는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그 선언에 응답한 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나에노믹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2026년 일본 경제와 주식시장은 정말 이대로 그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부활의 서막을 여는 걸까요? 저희가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나에노믹스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아베노믹스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냥 이름만 바꾼 아베노믹스 시즌2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계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과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수요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는 그런 수요 부양 정책이었죠. 그 유명한 세계의 화살이 바로 그거였군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사나에노믹스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수요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대담한 재정 정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경제의 공급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형 성장재정이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아, 수요가 아닌 공급 능력에 집중한다. 이 철학의 중심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이어진 일본의 긴축 재정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거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이번 변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250%를 넘는데 어떻게 돈을 더 쓰나 하는 일종의 죄책감에 시달려 왔거든요. 그걸 깨부순 논리가 바로 GR이라는 공식입니다. GR. 알파벳만 들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아주 간단해요. G는 명목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커지는 속도고요. R은 국채금리, 즉 나랏빚에 붙는 이자율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G가 빚의 이자율, R보다 빠르기만 하다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부채 비율은 저절로 줄어든다는 논리죠. 아, 그러니까 1년에 4%씩 버는 사람이 2%짜리 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빚이 있어도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니까 괜찮다는 거네요.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일본의 명목 성장률 전망치가 3.7%인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6% 수준에 불과해요. 바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려 122조 3천억 엔. 122조 엔이요? 네,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빚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성장부터 하자는 아주 대담한 도박에 나선 거죠. 와, 1,100조 원이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쏟아붓겠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17개 전략 분야라는 게 있던데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에 조선, 방위, 심지어 핵융합 에너지까지 있더군요. 솔직히 그냥 유망해 보이는 건 다 집어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목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끊기면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아,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이런 기술 독립선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빼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형 설비 투자 촉진 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사나에노믹스의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0억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한번 해보죠. 네, 1,000억 원. 큰 돈이죠. 그럼 정부가 그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그해 내야 할 법인세에서 아예 빼줍니다. 혹은 더 파격적으로 보통 10년, 20년에 걸쳐 비용 처리할 그 1,000억 원을 투자한 첫 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즉시 상각을 허용해요. 즉시 상각이요. 네, 그럼 그 해에는 이익이 거의 0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건 기업 입장에선 정말 엄청난 혜택인데요.
현금이 그대로 회사에 남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을 지배해온 현금은 안전하다는 낡은 공식을 국가가 직접 깨부수겠다는 선언입니다. 투자가 곧 애국이고 투자가 최고의 절세라는 새로운 공식을 강요하는 거죠. 금고에 쌓아둔 돈을 꺼내서 공장을 짓고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그런 큰 그림이네요.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 주식은 오르나? 이거거든요. 지금 니케이 5만 넘었다고 다들 축제 분위기인데 이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IG그룹은 2026년 말 니케이 지수를 52,000, 다이와 자산운용은 한술 더 떠서 56,000까지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6만 선 도달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죠. 6만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전망, 사실 지난 20년간 일본 증시에 대해 몇 번이나 나왔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 의심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견고한 기업 실적이에요. 2025년에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관세 인상 같은 악재들이 사라지면서 2026년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에서 14%로 3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엔저 효과까지 계속되니까 도요타나 소니 같은 수출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죠.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니까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효과가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도 낮은 기업들에게 주가 관리 계획을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초강수를 뒀거든요.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데 인색하기로 유명했던 그 일본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웬만한 중진국 GDP보다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 돈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가 이제는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기업의 체력이 좋아지는 것과 동시에 주식의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라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잘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뭔가요? 바로 외국인 자금의 비환입니다. 글로벌 투자 펀드들이 아시아에 투자하려면 결국 중국 아니면 일본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규제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일본이 급부상한 겁니다. 총선에서 자민당에 압승을 하면서 정치적 안정성까지 확보했으니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일본이 아시아의 안전자산이자 성장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들어보니 정말 강력한 상승 동력들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일수록 어딘가 좀 불안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장밋빛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자료에 트리플 약세라는 무서운 말이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엔화 가치, 국채 가격,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GR 공식이 깨지는 경우겠죠. 만약 예상과 달리 국채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재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벌어졌던 트러스 쇼크를 떠오르시면 돼요. 당시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저 나라가 저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었어요. 아, 신뢰가 무너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자 영국 국채를 마구 내다 팔기 시작했고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도 폭락했고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영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충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사내와 에노믹스는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국가 부도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일본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딜레마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정부는 사내와 에노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GR 공식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스몰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죠. 그 싸움에서 만약 정부가 이겨서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억지로 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일본은행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투자자들은 엔화를 내다 팔기 시작할 거예요.
엔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이는 곧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서 일본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변수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요. 맞습니다. 일본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거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이 터지면 일본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대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사나에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2026년의 일본을 이해하는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 전력적 국가 자본주의라는 아주 거대한 실험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의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얻을 것도 많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 경로에 들어선 거죠. 결국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몇 가지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기업의 늘어난 이익이 정말 국민들의 임금 인상과 내수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2년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일본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박하의 지행정부의 이 국가 개주호 프로젝트가 정말 일본의 구조적인 부활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일시적인 강세장으로 끝날지 지켜봐야 하네요. 오늘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쩌면 사나이노믹스는 기업의 투자와 임금 인상을 유도해서 그동안 국가가 짊어졌던 복지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기업에게 넘기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업의 실적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대가 온다면 그 성장 엔진이 멈췄을 때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마주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